안녕하십니까 스텝스 구독자 여러분, 데이비드 싱가폴 데이비드입니다. 저는 한화투자증권 싱가폴 법인을 지금 맡고 있고요. 저는 이제 싱가폴에 온 지 한 3, 4개월 되고 있고, 데이빗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어서 저희 채널 역시도 데이빗 인 싱가폴이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이 채널을 통해서 제가 싱가폴 법인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비즈니스를 하면서 만나는 많은 분들과의 또 대화, 그리고 또 단순히 교과서에서만 보는 내용이 아니라 보다 좀 생생한 이 싱가폴 내용을 소개해드리고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아세안 시장 그리고 동남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경제 전망은 어떤가, 그런 것까지도 같이 논의하고 또 생각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이번 첫 시간은 제가 있는 이 싱가폴이 한국 언론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상당히 주목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은 글로벌 투자자들 또 기업들이 싱가폴을 주목을 하고 있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싱가포르 법인에 와서 회사를 위한 여러 가지 행정 절차도 준비를 해야지만, 또한 그만큼 중요한 것이 저희 가족들이 있어야 할 이제 아파트를 구해야 하는데, 싱가포르는 전세가 없다 보니까 월세를 구해야 하고,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소위 말하는 외국인이 살 수 있는, 그리고 외국인이 좀 모여 있는 그런 아파트를 봤는데, 제가 결국은 19군데나 보고 겨우 구했습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아파트를 찾는 사람이 많아졌다든지, 아파트를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서 저의 버짓에서 도저히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 싱가포르 사람의 수요가 워낙 많다 보니까 지금 아파트를 못 찾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실제로 그런 거는 데이터로서 확인할 수 있는데, 이미 싱가포르의 부동산 지수는 작년 2분기 때 코로나19 이전의 수준으로 벌써 올라와 있고, 작년 3분기까지도 벌써 계속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의 국가인 뭐 홍콩이나 시드니는 벌써 하락을 하고, 뭐 한국 역시도 부동산 가격은 계속 하락하고 있지만, 싱가포르는 여전히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있고, 뭐 일부 기관에서는 2030년까지 싱가포르의 부동산 가격은 계속 오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싱가포르의 어떤 부동산 가격도 오르고, 그리고 이렇게 경기가 활성화되도록 많은 자금이 몰리게 되는 걸까요? 저는 한 세 가지 이유로 먼저 보고 있는데, 첫 번째 이유가 중국, 그리고 그 중국의 인근 국가들에 의한 반사 이익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반사 이익에서 생각하면은 모두가 아시다시피 이제 홍콩일 겁니다. 2019년도에 반중 시위가 소위 심각해지면서 핵시트라는 단어가 생길 정도로 홍콩에서 반중 시위가 상당히 좀 심화됐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홍콩의 많은 기업들, 특히 이제 글로벌 기업들이 이런 불확실성을 해소하고자 이제 싱가포르로 이동을 하게 됐고, 뭐 대표적으로 다이슨이나 글로벌 기업들이 많이 지금 헤드쿼터를 싱가포르로 옮겼고요. 또한 두 번째로는 고액 자산가들이 정치가 좀 불안하다 보니까 이것을 역시 싱가포르로 옮기는, 그래서 그 2019년도에 한 3개월 정도에 홍콩에서 싱가포르로 옮긴 자금이 원화로 한 5조 이상이 된다는 그런 분석도 있습니다. 그만큼 홍콩에 대한 반사이익이 엄청나게 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중국이 고액자산가들이 최근에 그 시진핑이 3년임을 하면서 중국 정부의 정책이 다소 좀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여러 가지 평등 정책들을 하다 보니까 본인의 자금을 안전한 곳으로 빼거나 피신하기려는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는데, 예전에는 대부분 중국에서 바로 홍콩으로 왔지만 이제는 중국에서 바로 싱가포르로 오는 그런 트렌드가 강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19년, 2020년에는 중국계 패밀리 오피스가 100개에서 50개 정도 되었다면, 지금 작년 기준으로 보게 되면 약 한 700에서 800개, 아직까지도 패밀리 오피스계가 줄이 서 있다라고 할 정도로 현재 중국발에 오는 자금들이 상당히 많다. 대만에서도 자금이 오고 있다. 그 이유는 시진핑 정부가 지난 10월 달에 원차이나, 즉 대만하고 중국이 하나의 중국이라는 걸 강조하면서, 혹시 모르는 중국의 여러 가지 유사시를 감안해서 대만에 있는 고액 자산가들이 본인의 자금을 홍콩으로 옮기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주변 인근 내 수혜를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면 중국이 제로 코로나라는 정책을 3년을 하면서 글로벌 기업들이 글로벌 생산지인 중국에서 이제는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워낙 공세를 하다 보니까 생산 기지를 해야지만 그 기능을 못 하다 보니 그러면 제2의 나라인 아세안, 즉 인도네시아나 베트남에다가 공급 기지를 만들면서 그 공급 기지가 이 아세안에 오는 모습 때문에 수혜를 받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대부분 하신 말씀이 아세안에 생산 기지가 오는데 왜 싱가포르가 수혜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아세안에 있는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는 아무래도 여전히 개발도상국이다 보니까 신용 등급, 그 다음에 환율, 그 다음에 자금의 이동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공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싱가포르라는 곳에 헤드쿼터, 본부를 놔두고 거기를 통해서 아세안으로 자금이 가야 하기 때문에 지금 많은 기업들, 특히 제조나 그런 기업들의 본부가 싱가포르에 몰리고 생산 기지가 아세안에 오면서 싱가포르에 돈이 몰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이런 첫 번째, 두 번째로 지금 자금이 싱가포르에 몰리고 있는데 이 기회를 싱가포르 정부가 놓치지 않기 위해서 매우 친화적이고 아주 유연한 친기업적인 정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게 되면은 많은 기업가들, 특히 자산관리자들이 싱가포르에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정책들을 만들고 있고요. 또한 그 비자, 특히 저희들이 이제 오면은 워킹 비자나 다양한 비자가 필요한데 싱가포르 정부는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새로운 비자, 원패스 비자라든지 좀 더 하이 레벨의 비자를 만들어서 여러 분야의 인재들을 다양하게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정책들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수혜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는 단순히 무슨 제조업이나 그리고 관광업 그런 데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금융업 그리고 핀테크, 제4차 산업혁명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1년에 2번 정도 국제금융센터 지수라는 것을 발표해서 세계에서 금융업을 하기 위해 가장 편한 나라가 어디냐라는 걸 발표하는데 싱가포르는 홍콩에 항상 밀려서 5위 정도 했습니다. 근데 작년 9월에 발표한 거에 보면 1등이 뉴욕, 2등이 런던, 그리고 3등이 싱가포르. 그래서 이제 아시아에서는 단연 금융의 허브는 싱가포르다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걸 방증하듯이 최근에 한국계 여러 가지 은행, 또 증권이나 그리고 자산운용, 또 요즘에는 VC까지도 아세안을 투자하기 위해서 많은 자금들이 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은 현재 글로벌리 싱가포르가 상당히 핫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핫한 이유는 첫 번째로는 중국의 인근 기업에 대한 반사이익, 두 번째로는 아세안으로 공장을 옮기는 것의 헤드쿼터에 대한 이 수혜주, 세 번째로는 그것을 빨리 흡수하기 위한 싱가포르 정부의 친기업적인 정책, 이 세 가지 때문에 당분간 그리고 어떻게 보면 또 5년에 10년간은 싱가포르에 몰리는 자금은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싱가포르에 자금이 몰리면 결국은 이 자금이 아세안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아세안, 즉 동남아시아를 저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하고 앞으로 동남아는 어떻게 대하는지 그 분야에 대해서 좀 더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